저의 갑작스런 소식으로 인해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했으며 대전광역시 대표 선수로 전국체육대회에도 3차례 출전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수 생활을 마감했는데 언론에는 부상과 파벌 등의 이유로 그만뒀다고 나왔지만 본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부상보다는 쇼트트랙으로 먹고 살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만뒀다고 한다. 그래도 동계올림픽 출전을 꿈꿀 정도로 인생의 전부였던 쇼트트랙을 그만두고 속상한 마음에 많이 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했는데 영어와 수학은 선수 시절에도 과외를 받아 꾸준히 공부를 해서 그게 걱정은 없었고 승부욕과 오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금방 성적이 올랐다고 한다. 고교 시절에는 온전히 학업에 집중했다고 한다. 고3 때는 내신 성적이 올수였으며 전교부 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담임 선생님이 신문을 통해 송중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학생들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네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견하구나라고 써있었던 걸 보면 리더십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훈훈한 외모 때문에 옆 학교 여학생들이 축제 때 직접 보러 오기도 했다고 한다. 2004년도에 강북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다. 당시 N14반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25회 방송에 따르면 기자의 아는 동생이 송중기랑 같이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다고 한다. 그 말에 따르면 당시 학원에 잘생겨서 2층 송승헌, 4층 장동건 등으로 불리는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송중기는 그냥 송중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송중기 구경하려고 뒷문에 몰려있기도 했다고 한다. 송중기 씨는 영화 보고타 촬영을 위해 이달 초 콜롬비아로 출국했다. 현재 남미 현지에서 촬영 중인 송중기 씨는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영화 촬영을 감행할 것으로 보여진다. 촬영은 올해 5월까지 콜롬비아에서 올로케이션으로 진행 예정이다. 함께 출연하는 배우 이희준 씨는 지난 22일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 홍보 스케줄 등을 모두 마친 후 내달 초부터 합류한다. 영화 보고타는 1990년대 콜롬비아로 이민을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보고타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로 현지에서 살아가는 인물의 삶을 보여준다. 영화 소수 의견을 연출한 김성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송중기 씨는 신생 엔터테인먼트 하이스토리 DNC에서 새 둥지를 틀었다. 절친한 배우 박보검 씨와 함께 7년여간 몸담고 있던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오랜 고민 끝에 결정한 회사다. 뿌리 깊은 나무는 처음부터 너무나 하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던 때였다. 그래서였는지 주변에서는 심각하게 왜 그러냐라고 하더라. 단순히 사회 분량을 떠나서 아역이었으니까. 미쳤냐, 배우 인생 끝내려고 그러냐라는 말을 듣고 사실 고민도 됐고 흔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사회불량이지만 다른 어떤 16부작 미니시리즈보다 이게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기 경험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초반에는 젊은 이도 송중기에게서 짜릿한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그의 연기를 짧게 본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 처음부터 송중기의 젊은 이도 역할은 4회까지만 계약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엔 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의 곱상하고 여린 외모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송중기는 1화부터 드라마를 집어삼켰다. 전혀 이상하지 못한 그의 연기에서 드라마는 폭발했다. 송중기의 연기엔 요즘 젊은 배우에게서 찾기 힘든 에너지가 있다. 그건 마치 1970년대 배우들에게서 볼 법한 남자다운 기운이다. 게다가 서늘하다.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도 이성적인 날이 서 있다.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하고 아주 영리하게 풀어내는 배우다. 영화 늑대 소년에서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그의 힘을 10분의 1밖에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1년 후면 그가 제대한다. 송중기와 새로운 드라마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다. 를 할 때만큼은 꼼수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스킬 쓰지 말고 돌직구를 던져보자고 생각했다. 나이와 경력에 비해 소화하기 어려운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겁이 나기도 했는데 그냥 이라 모르겠다. 강마루가 한번 돼보자고 생각했다. 컷하면 바로 역할에서 빠져나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역할에 빠져서 살았던 게 강마루가 처음이었다. 현장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자꾸만 올라오더라. 송중기를 떠올렸지만 그에게 성장이라는 표현은 어려울 것 같다. 송중기와 첫 일주일 정도를 촬영했을 때 느낀 기분은 지금도 좋다. 송중기라는 꽃봉오리가 열리는 게 보였다. 그 순간을 볼 수 있어서 연출자로서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런가 하면 꽃이 잘 피기 시작하는데 연출자로서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빛을 너무 많이 세게 해서 확 피거나 다 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중기는 야리야리하게 피는 꽃이 아니고 잡초였다. 생명력이 대단히 강하다. 송중기는 드라마와 영화의 쌍끌이 흥행으로 2012년을 송중기의 해로 만들었다. 그동안 조연으로 나온 작품에서 적은 분량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기대주로 주목받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주연 대표작이 없어 한방이 중요했던 송중기에게 드디어 포텐이 터진 것이다. 두 작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은 것과 동시에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톱배우로 발돋움했다. 그해 각종 전문가들과 기자들의 연말평가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이었으며
송혜교와 송중기에 대한 사주 풀이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9월 사주논리여행이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한 사주 철학가는 당시 송중기와 송혜교의 궁합 결과를 블로그에 올렸다. 사주 철학가는 송혜교 사주에 대해 배필과 해로할 수 없다고 했다. 송중기에 대해선 2번 결혼할 수 있는 명조라며 한 번의 결혼은 실패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전했다. 그는 두 사람의 궁합을 풀이했다. 풀이에 따르면 2019년에 이별수가 있다. 라고 전했다. 이 게시물은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이혼 발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 더욱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고 방문자가 17만 명 이상이 몰려 주목을 받았다. 송중기 소속사 측은 송중기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코리아 역시 공식 입장을 내고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라고 보도했다.